알리 자꾸 어려운 말만 나오는데, 자, 행정법 관계는 이 공법적인 관계가 있고, 국가도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니까 사법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쪽을 공부하러 온 거죠. 자, 이 공법 관계는 다시 어떻게 나눴죠? 위에서 내려오는 권력적인 관계가 있고, 강제하고 세금 걷어들이고, 관리 관계라고 해서 대등한 관계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권력 관계는 그냥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권력 관계예요. 이런 권력 관계를 일반적인, 우리가 말을 안 하면 그냥 특별 권력, 일반 권력 관계예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약간 특별한 권력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특별한 권력 관계. 이거는 이미 이론이 극복이 된 이론인데 과거에 이제 이런 이론이 있었다는 걸 배우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는 안 나와요. 그냥. 그래서 독일에서만 있던 이론인데 항상 뭐 교과서에 한 챕터로 소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프랑스는 군주 국가였는데 시민들이 그렇죠? 제대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군주를 몰아내고 시민이 주인인 사회를 만들죠. 그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찾아온 거야.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독일이에요. 독일도 군주 국가였어요. 자, 프랑스를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군주를 죽인단 말이야. 단두대로 막 처단을 하고.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이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게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자, 독일 시민들이요, 그렇죠? 너희들이 대표를 뽑아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의회 대표들하고 군주가 이제 둘이 만났어요. 야, 너희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 프랑스도 보면 혁명을 통해서 그런 권리를 찾아왔잖아. 그러면 우리도 그런 혁명을 통해서 권리를 찾아올 수도 있지만 여기도 뭐 군주도 죽었지만 시민들도 많이 희생을 치러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합의를 보자 이거죠. 미리. 자, 어떻게 하냐면 니네들이 만든 법이 있을 거야. 그 법에 따라 항상 앞으로는 세금 걷어들이고 군대 징집하고 국가가 하는 모든 행정작용을 너희들이 만든 법에 따라서 해줄게. 법치 행정으로 해줄게.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괜찮거든. 그렇죠? 법에 따라 이제 세금도 정당하게 걷어들이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할 만하죠. 이 정도면. 그 대신 군주는 이 국가 조직 안에, 이 안에는 내가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게 해줘. 국가와 국민의 관계, 이 권력적인 관계에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국가 조직 안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법이 적용되지 않고 군주가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뭔가 국가 조직 안에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군대, 예를 들면 군인들, 그 다음에 국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뽑아놓은 사람들, 그냥 사립대 안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국립대에 들어간 학생들,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지금 수감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이 지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 군주 네가 공익을 위해서 뭔가 네 나름대로 뭘 해라. 그 대신 시민의 지위에서 뭘 할 때는 반드시 법에 따라 해줄게. 요렇게 만드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 권력이고 이 국가 조직 안에서 이런 거는 특별한 권력 관계라고 부르고 누구하고 누구? 교도소장하고 수감자, 국립대 교수들하고 국립대 총장하고 학생들, 그 다음에 뭐 대통령하고 또는 뭐 군주하고 공무원들, 그 다음에 군인들하고 뭐 국방부 장관이나 하여튼 뭐 왕이든 군주, 이들 관계는 특별한 권력 관계니까 여기는 뭐가 적용이 안 된다? 여기는 법이 적용이 되고 여기는 법이 지배하지 않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 법 불침투 이론이란 걸 만든 거예요. 자, 이런 이론이야. 법이라는 것은 어떤 주체와 주체를 규율하는 게 법이다. 근데 이 안에는 뭐예요?
하나의 행정 주체잖아요. 주체와 주체를 규율하는 게 법이니까 하나의 주체에는 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편 거야. 그래서 이 특별권력관계 이 안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법이 침투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지. 그게 결론이야. 자, 특별권력관계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으니까 이 안에는 뭐예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야. 따라서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이 안 돼요. 따라서 여기는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이 없어요. 법적 근거 없어도 군인들을 뭐 총살시키고 영창 보내고 공무원들 말 안 들으면 징계 때리고 수감자들 뭐 이렇게 질서에 반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면 뭐 사람들 폭행한다든지 이러면 독방에 가둬버리고 이런 걸 법이 아닌 그런 걸 위해서 그냥 근거 없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자 이 말이에요. 법률 유보가 적용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그냥 제한할 수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도. 그 다음에 이런 기본권을 제한당하잖아요. 공무원이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해임을 당했어요. 또는 감봉을 당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법이 지배하지 않으니까 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야. 법이 있어야 뭐 법을 반했다고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법심사가 돼야 안 돼. 법이 없는데 사법심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지. 요런 특징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하면 자, 그래서 이 특별 권력 관계론 이 지금 방금 설명한 이 이론은 프랑스에는 있겠어요? 프랑스에는 이런 이론이 없어요. 당연히 혁명을 통해서 이제 이런 법치주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독일이 이제 머리를 짱돌을 굴려가지고 이런 이론을 만든 거야. 뭔가 군주의 뭔가 자기 어떤 포지션을 확보하려고. 그 대신 시민 입장에서도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니거든. 법이 혁명 없이도 바로 법치주의를 실현해 준다니까. 그래서 양자가 타협을 해서 이런 이론을 만든 거다 이거죠. 그 이론의 기초는 법 불침투 이론, 이름을 들어본 것 같다만 그런 느낌이 오면 돼. 따라서 법이 침투하지 못하니까, 법이 적용되지 못하니까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의 특징은 어떻게 돼요?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시험은 다음 중 종래의 이렇게 돼요. 왜? 지금은 이 이론이 적용이 없어요. 옛날에 종래의 특별 권력 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는다고.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그게 답이야. 적용 안 되잖아요. 권리가 침해된 경우는 당연히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그게 답이지. 심사가 안 되는데. 그런 것만 알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나 오늘날 한번 볼까요? 오늘날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론이 적용이 돼요? 오늘날 공무원들 그냥 법적 근거 없이도 징계를 때리나요? 다 국가공무원법에 징계 사유가 다 있어요. 이런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파면, 해임, 감봉, 강등, 정직, 견책 이런 처분을 때릴 수 있게 해놨다고. 그게 때릴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공무원이 됐는데 나를 징계를 때리잖아요. 억울해요. 당연히 사법심사 가능합니다. 소송 제기하면 돼요, 여러분들. 군인들 당연히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군인도 군형법에 따라 다 법에 따라 움직여지고요. 행형법도 마찬가지예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당연히 행형법에 따라 독방에 가두는 것도 뭐 30일 이상 안 되고 뭐죠? 우편 이런 걸 열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하면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이 다 있어요. 다 법률에 따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수감자들도 소송 제기 다 할 수 있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사법심사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날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법률 유보 원칙 적용되고요. 기본권 제한 마음대로 못하고요. 사법심사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렇게 지금은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다 이거죠. 지금은 이렇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옛날에 특별권력관계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였는지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특별권력관계라고 보는지. 그게 이제 건영감사라고 해서 근무하는 관계. 이게 이제 누구죠? 공무원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 그 다음에 군인들. 군 복무하는 것도 근무하는 거죠. 영조물 이용관계.
영조물이 뭐예요? 한번 설명을 했어요. 언제 했지? 서울대학교는 법인화되었다. 행정주체에서 했잖아요. 경북대학교는 아직은 영조물에 불과하다. 왜? 법인화가 안 됐기 때문에. 행정주체가 될 수 없다. 그때 영조물이 뭐예요? 사람과 어떤 시설의 결합체야. 자, 그러면 교도소는 어때요? 교도관들하고 교도시설로 7번 방도 있고 8번 방도 있겠죠? 그런 시설로 이루어진 영조물인 거야. 그래서 교도소 수감관계는 영조물 이용관계가 되는 거야. 교도소. 그 다음에 국립대학교도 역시 학생, 교수, 학교 시설들, 국립대 학생들의 관계. 국립대. 그 다음에 감독관계. 자, 우리가 원양어선의 선장들한테 어떤 권리를 주고 있죠? 경찰권을 준다 그랬죠. 어디서 배웠어요? 국가의 권한을 어떤 사인한테 위임을 해준다. 공무수탁 사인에서 배웠잖아요. 자, 국가가 이제 경찰권을 어떤 개인한테 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개인은 국가가 제대로 이놈이 행사하는지를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게 특별 감독 관계예요. 따라서 국가와 공무수탁 사인의 관계는 이거는 일반 국민하고의 관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특별 권력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 관계예요. 사단이 뭐예요? 사람들의 단체. 이것도 배웠어요. 어디서? 행정 주체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죠?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공공단체에는 지자체,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임인 공공조합, 그렇죠? 그 다음에 공공재단, 영조물 법인 이런 게 행정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공공조합이 뭐예요? 사람들의 모임, 사단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무슨 조합, 얘들이 바로 특별 권력 관계 안에 얘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거죠. 자, 얘만 조금 알아두면 돼요. 근영감사라고 해서 책에 다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할 게 뭐 있냐면, 옛날에 이제 독일에 이런 특별 권력 관계로는 사법심사도 안 되고 이런 이론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이건 좀 이상하다 이 말이야. 과연 이런 특별 권력 관계를 인정해야 될까? 어떻게 기본권을 마음껏 제한할 수 있고 사법심사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자,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특별 권력 관계는 당연히 있어야지. 뭔가 좀 다르잖아 얘들은. 군인들은 달리 취급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날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아무리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더라도 뭐야. 당연히 억울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지. 그게 법치주의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오늘날의 입장이에요. 근데 요 중간에 어떤 독일의 어떤 한 교수가 특이한 이론을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울레라는 교수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두 개를 나눠요. 이런 특별 권력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지위와 관련된 관계를 기본적인 관계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이 됐는데 갑자기 나의 지위를 뺏어버리는 거야. 파면을 시키는 거야. 나가래요, 나보고. 이 정도가 되면 소송, 이런 거는 기본적인 관계고, 이런 경우는 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은 이게 매년 근무 평가를 해요, 상급자가. 근데 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내 평가는 이제 뭐 보통 이렇게 GD, 이렇게 이제 이게 굿, 뭐 좀 나쁜 평가 이런 이제 평가표가 있어요. 이 평가표가 내가 적어도 굿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좋은 걸로 나온 거야. 최하위로 딱 주는 거야. 이럴 때 이런 걸 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국립대 학생을 퇴학을 시켜요. 그건 어디? 기본적인 관계. 근데 국립대 학생한테 평가를 하는데 학점을 나는 한 B 정도는 받을 줄 알았는데 D가 나온 거야. 이런 건 이런 거는 소송이 어렵겠단 말이야. 이건 이제 업무 수행하는 관계, 경영 수행하는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 이 두 개를 나눠서 어느 게 사법심사가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이게 더 지위와 관련된 거니까 이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자, 항상 객관식 시험은 뭐예요? A는 되고 B는 안 된다 그럴 때 그건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이론이 그렇게 중요한 이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2년에 한 번 꼴로 시험에 나오는 거야. 기본관계는 지위와 직접 관련된 관계로서 사법심사가 안 되고가 아니라 되고, 경영수행관계는 그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사법심사가 안 된다고 보자는 사람이 울레라는 교수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험은 울레 교수에 따르면 이렇게 문제를 내요. 기본관계는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나 경영수행관계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바꿨죠. X. 이게 거의 한 2, 3년에 한 번. 이것만 알면 거의 다 맞췄어요, 옛날에. 요것만 하나 정리해둡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내기가 좀 애매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요거 매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오고 있었어요. 자, 124페이지. 자,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자,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률 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특정한 어떤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정한 자들에게는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는 거야. 군인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따라서 상대방인 특정한 신분에 있는 자는 그러한 포괄적 지배권에 복종하는 권력관계. 자, 이걸 우리는 특별 권력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핵심은 넷째 줄.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에요. 법치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됐느냐? 배경. 특별 권력관계 이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군주 정치 아래에서 라반트에 의해 생성되고, 어토마 이런 말들은 전혀 몰라도 되고요. 셋째 줄 뒷부분. 절대주의 이념과 동그라미. 그에 대한 자유주의 이념의 동그라미, 타협의 산물 줄 거 넣으면 되겠죠. 절대주의 이념, 절대 군주들, 자유주의, 자유를 달라는 국민들과 타협을 해서 만들어낸 이론이다 이거죠. 이는 독일 별표 특유의 공법 이론이다 이거죠. 비교, 프랑스, X. 지금까지는 다 독일, 프랑스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프랑스에는 없는 이론이다 이거죠. 프랑스 혁명을 보고 만들어낸, 겁먹고 바로 만들어낸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핵심은 배경이 뭐예요? 이론적인 배경은 법 불침투성 이론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은 침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 앞에다가 한자 붙여도 돼요. 법의 불침투성 이론. 셋째 줄을 동그라미 하든지. 동그라미 해놓으면 돼요. 다음, 특별권력관계는 어떤 특색을 가지냐. 아까 다 했죠? 1, 2, 3 묶어서 별표. 법률 유보 원칙이 배제된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사법심사가 배제된다. 이게 특징이다 이거죠. 별표. 다음, 그 표는 뭐 세모 정도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 아까 했죠 제가. 긍정하자. 뭔가 좀 다르지 않느냐. 다음 페이지. 부정설.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딨냐. 근데 중간에 제한적 긍정설이 있더라 이거죠. 125페이지. 울레의 수정설이라는 게 나왔네요. 1번. 특별권력관계를 두 개로 나누는 거야. 기본관계와 업무수행관계로 나눠서, 자, 기본관계는 동그라미, 둘째 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사선 꺾고, 업무수행관계는 동그라미, 사법심사 적용이 제한된다. 별표. 바꿔 쓰면 틀렸다 이 말이야. 2번. 그러면 기본관계는 어떤 건데? 공무원의 임명 아니면 면 자르는 거. 군인의 나는 군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나를 군대로 강제로 오라 그래요. 또는 제대를 안 시켜줘요. 이런 거와 같이. 자, 성립, 변천, 종료에 관한 개인의 법적 지위 동그라미. 법적 지위와 관련된 관계를 기본관계라고 부르고요. 3번의 업무 수행 관계는 직무 명령과 같이 직무와 관련된 법관계를 말한다. 자, 2와 3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별표. 이걸 바꿔낼 수 있겠죠? 됐어요. 다음 4번. 다만 초기의 울레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입장이다. 몰라도 되고요. 모의고사에서 나오지만 몰라도 됩니다. 다음 뭐 부정설은 전면적 부정, 개별적 부정, 기능적 재균성설 말은 있지만 그 말이 그 말이고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검토. 특별권력관계는
현대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긍정하는 게 맞나요? 부정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부정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사법심사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정하는 것이 옳다. 근데 약간은 그래도 국민의 관계하고 얘들하고의 관계는 조금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용어를 특별 권력관계라는 말보다는 셋째 줄에 특별 행정법관계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모.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 용어는. 자, 독일도 수영자 판결이 72년도에 나왔어요. 상당히 독일은 오랫동안 이 사법심사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특이하죠.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수영자 판결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수영자가 여기 들어가나요? 일반 국민의 지위예요. 뭔가 좀 특별한 권력관계잖아. 교도소 들어간 사람이니까. 수영자 판결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수영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사법심사가 안 되는데 원래 심사를 받았네? 따라서 수영자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종래 특별권력관계론을 부정하고 이제는 사법심사를 인정하자는 판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영자 판결은 셋째 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수영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국은 수영자들도 법치주의가 적용된다. 결론은 그거다. 그렇죠? 수영자 판결 그냥 동그라미 살짝 해놓으면 돼. 그 다음에 성립과 소멸. 자, 성립과 소멸은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성립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군인은 어떻게 들어가죠? 병력법에 따라 강제로 들어가잖아요. 법률에 의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국립대학교에 들어가는 거는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가 원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에 의하여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동그라미, 오른쪽에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경우 동그라미. 시험은 잘은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종래 특별권력관계로는 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하나여 성립될 수 있다. 맞아요? 아니죠? 동의에 의해서 지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특별권력관계론을 인정한다면 특별권력관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동의를 해서 여러분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경우란 말이에요. 됐고요. 소멸은 뭐 졸업하면 끝나고요. 지가 사임하면 끝나고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종류, 공법상 근무관계, 근자 동그라미, 둘째 줄에 공무원의 근무관계, 군인의 군복무관계. 이런 게 이제 근무관계예요. 영조물 이용관계는 영자 동그라미, 학교, 국공립학교 학생, 국공립병원 재원관계, 수용자의 교도소. 자, 교도소 동그라미, 병원 동그라미, 학교 동그라미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특별감독관계, 건영 감사라고 해도 되고요. 건영 특사 해도 되는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동그라미. 감독하는 관계다. 그렇죠. 다음 공법상 사단관계 사자 동그라미. 사단관계는 예컨대의 조합 동그라미 넣으면 돼요. 조합. 자, 판례 1번 A급입니다. 농지계량조합이 조합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때렸대요. 자, 이 직원은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 이 말이에요. 농지계량조합에서 조합 직원에 대해서 징계가 나왔어요.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이쪽일까 이쪽일까 이 말이에요. 조합은. 우리가 앞에서 요구할 때 우리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해야 돼요? 구별할 필요가 없나요? 당연히 구별해야죠. 왜? 법이 적용되는 게 다르고 구제수단이, 이거는 행정소송의 영역이고 이거는 민사소송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따라서 이 조합 직원은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니면 변호사한테 찾아갔을 때 변호사가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왜? 사법관계면 민사법원에 소장 내면 돼요. 행정법원이면 행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돼요. 다르단 말이에요, 길이. 그래서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별해서 쭉쭉 적어놨죠. 근데 그거는 그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럴 때 공부하고 나서 이제 농지계량조합과 조합원은 사단관계야, 사단. 건영감사의 사. 특별권력관계잖아요. 특별권력관계는 당연히 어디 있어요? 권력적인 영역이니까. 공법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공법관계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행정소송이다 이거죠. 이유는 농지계량조합과 직원의 관계는 사법상 근무관계가 아닌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했고, 자, 소송의 대상이 돼서 판결을 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는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법심사를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준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도 사법심사 다 해주는 거죠. A급. 2번. 근데 지하철 공사 직원이 징계를 당했어요. 서울 지하철 공사. 조합이 아니라. 자, 이런 공사는 공사, 공단, 마사회, 뭐 이런 공기업들 있죠. 이런 데서 직원의 관계는 사법관계입니다. 공법관계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어디다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A급입니다. 공사 동그라미에 넣으면 돼요. 공사. 그래서 마사회 알아요? 마사회? 뭐 말경주 하는데 이제 서울 같으면 과천에 있잖아요. 이 마사회에서 만약에 기수가 서로 짜고 성부 조작을 한 거야. 그게 이제 뽀록이 났어요. 그러면 한국 마사회에서 그 기수에 대해서 징계를 때리겠죠. 뭐 1개월간 출정 금지 이런 거 때릴 거란 말이야. 근데 억울해요. 나는 성부 조작을 한 적이 없는데 잘못 판단하고 나를 1개월 정지를 때리더란 말이야. 그러면 그 기수는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 이 말이야.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왠지 마사회에도 약간 공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공기업 비슷하단 말이야. 따라서 민사법원으로 가야 될까? 행정법원으로 가야 될까? 고민스럽단 말이야. 어디로 가야 된다? 사법관계다 이 말이야.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거죠. 대구시 디트로 지하철 기관사가 잠시 졸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어요. 억울합니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원래 나는 껌뻑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어디로 가야 돼? 민사법원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거요. A급. 구청장이 동장을 면직시켜 버렸어요. 당연히 뭐요? 행정조직 내부에서 구청장이 동장보다는 높잖아요. 뭔가 특별한 권력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우리 판례도 그렇게 본 거예요. 동장과 구청장의 관계는 행정상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취소를 구할 수 있다. A급. 4번. 국립교육대 학생이 퇴학을 당했대요. 억울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징계 처분이 교육적 재량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건 아니다.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A급. 됐죠? 자, 특별권력관계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권력 내부에서 하명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뭐 해라, 직무명령 이런 걸 중요하지 않고요. 징계도 때릴 수 있죠. 자, 특별권력관계에서는 항상 징계란 말을 써요. 그 조직 내부의 징계예요. 징계권. 여기서는 딱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셋째 줄입니다. 징계는 특별권력관계에서의 배제 및 그 이익의 박탈에 그쳐야 할 것이다. 요거 하나 별표예요. 더 강한 건 때릴 수가 없어요. 징계의 가장 강력한 건 내쫓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쳐야 할 것이다. 다른 말로 박탈에 한한다. 시험에 무슨 한한다 이러면 시험에 X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다 이거죠. 한한다. 그 다음에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전통적 입장은 둘째 줄에 법적 근거 없이도 발동할 수 있다고 보았죠. 옛날에. 근데 현대적 입장 오늘날은 당연히 첫째 줄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기본권 제한도 전통적 입장 옛날에는 제일 마지막 줄 근거 없이도 제한이 가능했다. 다음 페이지. 현대적 입장은 당연히 둘째 줄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의 근거 아래서만 가능하다. 그렇죠? 사법심사는 종래는 특별권력관계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둘째 줄 전면 부정했겠죠. 사법심사. 수정설은 또 나왔네요. 기본관계는 되고 업무수행관계는 안 된다 그랬겠죠. 앞에 다 했으니까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도 돼요. 오늘날은 1번에 뒷부분 사법심사가 전면적으로 부정된다는 그걸 하는 것보다는 2번에 다수의 견해는 둘째 줄 전면적으로 사법심사가 미친다. 이게 동그라미죠. 지금은 당연히 사법심사 다 되잖아요.
자, 어렵게 공부했지만 시험은 확인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2005년도에 나온 특별관계와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전통적 이론은 법치 행정의 원리가 제한 또는 배제되는 행정의 고유 영역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군주의 뭔가 고유 영역을 조금 확보하기 위한 거다. 비슷한 것 같고. 2번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이론에서는 근거 없이도 재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맞죠? 다음 울레의 수정설에 따르면 군인의 입대 제대와 같은 기본관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허용된다 해야죠. 그러니까 출제하기가 이런 거밖에 출제할 게 없어요. 바꿔내는 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 현대적 견해에 따르면 특별권력관계도 일반 권력관계와 동일한 사법심사가 미친다. 사법심사 미치죠. 5번 판례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소송 제기하고 있잖아요. 끝. 됐습니다. 자, 8절. 자, 우리 공법관계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까요? 공법적인 관계에는 당연히 공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공법관계는 공법이 적용되고 이에 대한 다툼은 어디로 간다고? 행정소송으로 가요. 공적인 영역이니까. 사법관계면 이제 사법이 적용되고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암기를 하나 해놓으라 그랬어요. 이 관리관계는 일본 애들이 이제 분류를 하는 바람에 관리관계는 공법한 관계 안에 들어가 있지만 뭐라고 표현한다고?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된다. 좀 안 맞지만 이상하지만 외우라 그랬어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민사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돼. 행정소송도 있지만 여기 좀 체계가 안 맞으니까 외워버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자 당연히 이제 요것만 빼면 일단 공법적인 관계는 공법을 적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 공법 관계는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3개월간 영업정지한다 이렇게 됐어요. 3개월간. 오늘이 며칠이죠? 뭐 만약에 10월 1일 날 이 영업정지가 나왔다고 보자 이 말이에요. 11시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한테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영업정지해야 돼요? 내일부터 영업정지해요? 어떻게 될까? 이 하루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개월 영업정지 나는 이제 원래부터 단속의 권리부터 영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어요. 오늘 영업을 시작했어요. 이제 3개월 지났으니까. 근데 구청장이 보니까 내일 돼야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거야. 내가 계산했을 때는 오늘까지인데 왜? 이 날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하루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이런 다툼이 엄청 생긴단 말이야. 만약에 내일 끝나는데 오늘 영업을 했으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했으니까 다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을 거야. 하루 차이에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날짜 계산하는 방법은 무지무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식품위생법에 그냥 3개월간 영업정지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언제부터 영업정지 기간이 카운트 되는지는 전혀 말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식품위생법에는 없는데. 자, 따라서 뭐예요? 이거와 관련 다툼이 생긴 거야. 이 사람이 먼저 하루 일찍 영업정지 이제 끝났는 줄 알고 영업을 하다가 또 걸린 거야. 이 공무원한테 상당히 기분이 잘 밉보였나 봐. 그러니까 진짜 원칙대로 허가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야. 나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어제로서 끝나고 영업한 거다 그러고 구청장은 뭐라 그래요? 아직 안 끝났었다. 하루 남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이 기간과 관련해서 다툼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법원이 재판을 해야 돼요. 자, 당연히 식품위생법을 보겠죠. 식품위생법에 날짜 계산하는 방법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판사도 애매한 거야. 공법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공법 규정에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험결이 생긴 거야.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 자,
결론은 첫째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공법을 뒤져봐야 돼요. 비슷한 공법을. 그렇죠? 공법 규정에 한결이 있으니까 비슷한 공법을 찾아보는 거야. 공중위생법에 가봤더니 날짜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걸 끌고 와서 식품위생법도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결하자 이 말이에요. 옛날에 국세기본법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세금을 1,000만 원만 내야 되는데 모르고 2천만 원을 낸 거예요. 2천만 원을 부과한 거야. 진짜는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더 냈죠. 자, 1년 후에 이 돈을 돌려줘야 돼요. 잘못 부과해가지고 환급을 해줍니다. 얼마를 돌려줘야 될까? 여러분이 갑이에요. 1,000만 원만 돌려주면 여러분 만족하겠어요? 뭐가 없어요 지금? 이자를 줘야지. 1,000만 원 지가 갖고 가 있다. 잘못 부과해갖고 내가 내놨는데. 환급 과상금이라 그래요. 이런 걸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당연히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지급해 줍니다. 관세법이에요. 내가 관세를 1,0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2천만 원을 냈어요. 1년 후에 1,000만 원을 돌려줍니다. 근데 통장에 1,000만 원만 찍혔어요. 이자가 안 찍혔고 여기는 한 1,200만 원이 찍혔는데 관세는 1,0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야. 따졌죠 가서? 야, 왜 이자 안 주냐? 우리 관세법에는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다 이 공무원이. 그래서 우리는 지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급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관세법에는 환급 가산금에 관한 규정에 흠결이 생긴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뭘 찾아라? 유사한 규정을, 법을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자, 관세나 국세나 뭐요? 국가가 세금 때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따라서 유사한 국세기본법을 갖고 오는 거야. 당연히 여기에는 가산금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도 유추 적용해서 당연히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게 책에 있는, 속에 있는 판례. 지금은 관세법을 개정을 해서 당연히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뒀어요. 그렇게 이제 법은 자꾸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 한계이 있는 건 어떤 이슈가 생기면 일단 해결하고 다시 보완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찾아도 유사한 공법 규정이 없어요. 아까 같이 날짜 계산하는 방법은 어디를 뒤져도 없어요. 그건 어디에 있냐면 민법 총칙에 있어요. 날짜 계산하는 방법은. 원칙이 뭐냐면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에요. 민법에는 날짜 계산하는 방법을 딱 법으로 만들어 놨다고. 첫날은 계산을 안 하고 계산하도록 해놨어요. 자, 그러면 행정공법 규정이 없으니까 사법을 어떻게 해요?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법 관계인데 분명히 공법적인 관계인데 공법이 없어가지고 사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1번 여기는 1, 2, 3 그 세 개가 별표예요. 이 세 개가 시험에 이제 나오는 거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는 각각 다른 법 원리가 적용된다. 왜? 우리는 공사법을 구별하는 나라에 있으니까. 근데 공법은 사법에 비하여 역사가 짧고 공법 가로 주어다 이 말이야. 공법이 역사가 짧아요. 사법이 역사가 짧은 게 아니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유치하게. 사법은 공법에 비하여 역사가 짧다 이렇게 내요. 말도 안 되니까. 다음 통일적 법전이나 총칙 규정이 없어 법의 집합제로 이루어져 있다. 당연히 한결이 많다. 2번 이와 같이 행정법 관계에 적용할 법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3번 오늘날 한결이 있는 경우는 자 1차적으로 동그라미 유사한 다른 공법 규정 줄 거 넣으면 되겠죠. 일단 그걸 먼저 찾자. 다음 유사한 공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밑에 판례 관세법인데 국세기본법에 환급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요걸 유추 적용해서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 판례는 틀리게 낼 수는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두면 돼요. B급. 다음 사법 규정의 적용은 아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법률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따라서 1번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야. 어떤 법에서
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적용한다 이런 조문이 있으면 민법을 적용하면 돼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래서 국가배상법 8조에도 가보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적용된다고 만들어 놓으면 적용하면 되는 거야. 갖고 와가지고. 2번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어떤 사람은 소극설 아니 공법관계에 무슨 사법을 끌고 와 말도 안 돼. 누구예요 지금? 오토마이어. 이게 행정법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공법과 사법을 완전히 구별하고 싶은 거야. 지가 아버지니까. 완전 독자적 영역을 가지고 싶은 거야. 뭐 그런 사람이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접 적용하자. 당연히. 근데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죠. 다르니까. 따라서 유추적용설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추적용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오른쪽입니다. 이걸로 해버리면 돼요. 권력관계는 자, 133페이지 2번에 공법관계 유행에 따른 한계에서 1번 권력관계. 자, 권력관계가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관계죠. 따라서 행정 주체의 의사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대등한 게 아니라 부대등한 관계다 이 말이야. 따라서 일반 원리적 규정 또는 법 기술적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나 이해 조절적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우리 사법 규정에는 민법 규정에는 법 원리 규정이 있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조문이 있어요. 1조에 가보면. 그 다음에 법 기술적 규정. 아까 제가 날짜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민법에 있는데 이런 규정도 있는 반면 완전히 사인과 사인을 이해를 조절하는 규정이 있어요. 뭐 하자 담보 책임 이런 종. 채권법에 가면 이런 규정들이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규정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공법적인 경우에도 법 원리 적용해야 되고 날짜 계산하는 법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권력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이거는 적용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하자 담보 책임 이런 이해 조절하는 규정은 사법은 대등한 사이의 이해를 조절하는 규정이잖아요. 근데 국가가 우월한 이런 관계에는 이런 이해를 조절하는 규정은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렇죠? 개인과 개인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해서 민법에 만든 조문을 국가는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조문을 갖고 오기가 어렵죠. 따라서 적용하기 어렵다 이 말이야. 근데 아까 관리관계나 이런 대등한 관계라면 이거는 당연히 적용할 수 있을 거고 여기도 대등한 관계니까 적용할 수도 있겠다. 일부는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만 하나 기억해 놓으면 돼요. 권력관계는 이런 거는 적용될 수 있고 이런 건 적용되기가 어렵다. 나머지는 다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표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권력관계만. 자, 권력관계는 부대등한 관계니까 일반 원리적 규정이나 법 기술적 규정은 적용이 되나 이해 조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정도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권력관계는 셋째 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 규정이 적용된다. 아까 했던 거죠. 관리관계 동그라미 셋째 줄 원칙적으로 사법 규정이 적용된다. 암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됐어요. 결론은 몰라도 됩니다. 예, 뭐 X 쳐버려도 돼요. 왜? 뒤에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이런 시험에 나오는 거지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한 거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돼요. 조금 유연하게 공부를 하세요. 뒤에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한 2회독, 3회독 할 때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자. 암기도 좀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마지막 이제 한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조금 빠르긴 한데 10분 쉬었다가 고정을 하죠.